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KPC는 특별한 손님 매일경제신문사의 노영우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금융부장으로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이제 몇 년 전에 매경에서 추진하는 굉장히 큰 포럼이죠. 세계 지식 포럼. 네, 세계 지식 포럼에서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이제 선정하는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주는 그런 일에 같이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친한 척하면서 5년 됐나요? 5년?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5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노 부장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이 책인데요.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이미 베스트셀러로 다 등극이 돼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4분이었던가요?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결국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서적인데 이걸 이제 폴 크루그먼과 같은 이제 해외 석학자를 여기다 모시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대신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감수자입니다. 감수자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노영우 부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아는 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자가 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충격, 특히 금융시장 충격 이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으로 선봉대처럼 이제 바라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융부에 계시니까 또 이 금융부의 이제 팀장님으로 계시니까 과거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어떤 수준이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준을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어느 충격인지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양상을 조금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상을 보면 일단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주택 시장의 어떤 버블로부터 그 주택 시장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어떤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주택을 사게 된 거죠. 주택을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갖다 이렇게 부풀려서 대출을 해주고 개인들은 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채무를 지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 그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터지면서 이제 실물 부분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 발생하는 그 이 보건에서 발생한 충격이 그러니까 경제로 파급이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이제 지금의 경기 침체를 가져온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이랑 비교를 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경제에서 생산도 지금 못 하는 상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회사 안 가시잖아요. 저도 뭐 그 집에 뭐 일이 있으면 회사 안 가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애 보느라고 또 직장에 안 가고 그럼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런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갖다 못 버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는 돈을 못 벌게 되면 또 돈을 쓰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열심히라도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셧다운 때문에 일도 못 하는 거죠. 일도 못 하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또 쓰질 못하고 쓰질 못하니까 또 기업들이 만든 물건이 또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는 또 그 기업은 또 망가지고 실물 경제 충격이 어떤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뭐 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됐던 2008년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어쨌든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실물 경제 충격으로 준 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보건 사태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 거라서 여러 가지 판도가 달리 나타나지고 이런 위기나 충격을 우리가 만나면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이걸 복구하려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할 만한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전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게 경제의 어떤 사이클상 뭐 위기라는 건 계속 뭐 대공황도 있었고 뭐 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전례를 찾다 보면 이제 흑사병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뭐 경제 시스템이 지금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전례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침 지금 이 방송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매일경제신문 아니고 매경 이코노미 한 기자님이 문자를 남기셨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이제 코멘트를 받고 싶다는 건데 이제 고립경제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고립경제, 이제 좀 달라진 경제의 모습인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2008년이나 기존 위기와는 전혀 판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보문고에서 그 북모닝 그 뭐죠? 북멘토예요. 그러니까 한 책을 분석해서 책을 보고 제가 몇 권의 책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추천도 했었는데, 그래서 면밀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좀 강조했던 한 가지 키워드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팬데노믹스. 이 용어 말씀하시면 아마 이 책에서 중요한 용어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잠재 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인사이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이제 WHO가 그 전 세계적인 질병이다 이것이 선언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 부분이 뭐 지역 국지적인 질병이다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전 세계를 창궐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그 팬데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경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팬데노믹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동안의 어떤 그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이렇게 뭉치는 경제였다. 통합하는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즈, 뭐 이렇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고, 그러니까 경제 권역을 계속 이렇게 뭉쳐나가는 그런 경제였는데, 이 팬데노믹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한 순간에 이렇게 딱 갈라놓는, 분절을 시켜버렸죠. 어느 순간에. 근데 이거를 갖다 이게 전체적으로 뭐 조금씩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딱 단절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주 있다가 딱 자주 교류하다가 자주 교류하다가 벽이 딱 막히게 되는 이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 우리가 교류를 넓혀가고 만남을 자주 하고 이러면서 교역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경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분절이 되는 그 충격이 오는 그 경제가 바로 이제 팬데믹스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역을 못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장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시장을 갈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근데 그 쇼크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뭉쳐놨다가 뭉쳐놓는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그 경제를 팬데노믹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왔다는 것은 기업 사이드 입장에서 보면 이 밸류 체인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밸류 체인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 그게 이게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해 왔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제조 영역을 중국으로 보낸다든가 이제는 이제 거기서 일종의 어떤 병목 공정을 경험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리쇼링을 추진해야 되고 글로벌라이즈 할 수 없는 이제 말 그대로 도메스틱 밸류 체인을 더 구축해야 되는 근데 말 그대로 분절이 되는 그렇죠. 그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뭉치는 그런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는 경제권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초연결 사회다.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 왔고 인터넷을 통한 그 연결은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연결도 같이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 연결을 이제 끊어버리게 되니까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충격도 또 있습니다. 그 뭉쳐놓은 경제가 흩어지는 효과도 있고 연결이 분절로 되는 그 두 가지 효과가 이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달라진 이런 환경하에 어떻게 우리 기업이나 뭐 가게나 정부가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변화하는 흐름을 좀 앞서서 먼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읽어 나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딱 받아들고 딱 사실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었던 그 단어는 코로나 경제전장이 아니라 폴 크루그먼이라는 이 교수님의 이름이 저는 사실 먼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폴 크루그먼의 주장, 어떤 부분들이 가장 뚜렷한 주장들일지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폴 크루그먼 그 지금 교수는 사실은 이 무역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국제 무역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어떻게 이제 국제 무역이라는 건 국가 간의 교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국가 간의 경제가 이제 발전하는 것이냐. 근데 결과적으로 폴 크루그먼 그 교수가 주장했던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교역을 넓혀가지고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그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어떤 경제 제도, 자본주의 경제 제도, 그다음에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팬데노믹스에 있어서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좀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라는 얘기죠. 적극적인 정부가 돈을 쓰려고 그러면 정부가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부는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국민들한테 쓸 돈을 다시 또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폴 크루그먼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적자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적자를 보란 얘기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풀어라 적극적으로. 그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무슨 한없이 그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폴 크루그먼 교수는 정부가 좀 빚을 지더라도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빚을 갚을 세수가 다시 돌아오니까. 세수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경제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사람들의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개인들이 이제 그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되면은 그 성장을 통해서 정부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선순환에 이뤘을 때 세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은 항상 이렇게 약간 좀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2% 정도, 그러니까 국가 GDP 대비 2%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을 항상 가져가라. 앞으로 영원히 가져가면은 계속 그렇게 빚을 내서 정부가 돈을 풀면 정부가 빚더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그 빚이 어느 정도 상쇄가 돼가지고 뭐 정부도 살고 경제도 사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선진국들이 특히 정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의 어떤 주장대로 많은 정부들이 그렇게 정책을 단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그리고 폴 크루그먼의 이런 주장대로
정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까지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쯤에서 일단은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특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금융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가게도 그런 관점에서 좀 2부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PC 매일경제신문사 노영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